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있는 경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월이 계속 됐었다가 주중 경기 때 좀 아무래도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이런 리그들이다 보니까 좀 정배 위주로 나왔죠. 그래서 당첨자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2월 회차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더 들어왔으면 더 재밌는 주말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마요르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마요르카는 15위, 그라나다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그라나다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마요르카가 더 좋습니다. 일단은 마요르카는 홈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팀이긴 하죠. 성적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홈에서의 좀 쉽게 지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보여주는 팀이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가 최근에 계속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마요르카 상대로도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나 투표율도 좀 마요르카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무승부까지 받친 부분은 마요르카의 득점력이 좋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라나다의 공격에서의 그런 결정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 그라나다가 이길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요르카의 홈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역시 이제 마요르카의 득점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겠죠. 마요르카가 공격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경기부터 좀 투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몬차 대 이제 칼리아리의 경기고요. 몬차는 10위, 칼리아리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몬차가 더 좋죠. 오랜만에 좀 세리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세리에가 들어왔었을 때는 몬차가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었고 이제 흐름도 좋지 않았었던 모습인데 다시 들어온 세리에에서는 몬차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칼리아리도 일단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몬차의 홈이기도 하고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몬차가 보여주는 이 득점에서의 부분들, 공격에서의 부분들, 그리고 경기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 없이 몬차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좀 불안한 점은 몬차의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칼리아리가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몬차에게 더 낮은 배당이 책정이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높은 부분들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에 대한 느낌도 조금은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몬차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몬차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대 토리노의 경기고요. 우디네세는 13위, 토리노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토리노가 조금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은 흐름은 이제 토리노가 조금 더 앞서긴 한데 두 팀이 좀 비슷하긴 해요. 두 팀 다 좀 무승부가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리노가 진짜 밸런스나 수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토리노의 아쉬운 점은 득점력이겠죠. 공격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나 공격 패턴들이 좀 굉장히 좀 단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디네세는 사실 토리노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저는 좀 밀리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디네세도 홈은 좀 만만치 않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토리노가 저는 실점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리노의 지금 밸런스와 우디네스의 공격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토리노가 쉽게 실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토리노가 원정에서 그리고 이 우디네스의 홈을 가서 득점할 가능성도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가 좀 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승부가 좀 투표율이 몰리면 저는 이 정도로 무승부가 몰렸었던 투표율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몰리면 이것을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40%대 초반대면 저는 좀 승패 방향으로 가는 경향들도 있긴 하는데, 지금 50%대가 가까운 투표율이면 이거는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저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살레르니 대 레체의 경기고요. 살레르니는 22, 레체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레체가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뭐 비슷해요. 지금 사실 레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일단 뭐 두 팀 다 스타일이 뭐 경기력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뭐 수비적으로 임하다가 대량 실점을 하고 또 공격은 답도 없고 이런 두 팀의 맞대결이죠. 그래서 이거를 레체를 가는 거에 대해서 맞는 판단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레체가 살레르니보다는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더 좋고, 뭐 이 레체가 많이 나아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살레르니에게 밀릴 만한 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체의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근데 살레르니의 승은 없다라고 보는데,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어쨌든 두 팀 다 지금 승점 3점이 중요한 시점이고, 살레르니도 레체 상대는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살레르니는 잔류권과의 승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경기에서 좀 승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레체 입장에서는 좀 땡큐죠. 비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기라면 살레르니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뭐 레체의 경기력은 믿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 살레르니가 라인을 올렸을 때는 레체가 충분히 득점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살레르니의 단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12위, 지로나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지로나가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지로나가 좀 불안해서 좀 지우면은 지로나가 그냥 단통으로 이겨버릴 때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또 지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우선은 제 판단은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우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헤타페는 어쨌든 굉장히 거칠고 많은 압박과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지로나를 분명히 압박하고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그런 역습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여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지루나에게 통할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우는 걸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루나의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헤타페가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이렇게 좀 강팀들 를 상대로 헤타페가 그러한 이변들을 잘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 그리고 지로나가 흐름이 좀 약간은 좀 주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원정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원정에서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이 더 가깝고 승무패가 더 느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프로시노 대 라치오의 경기고요. 프로시노는 18위, 라치오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라치오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라치오가 더 좋긴 한데 라치오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얇은 스쿼드진이 유럽 대항전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그러한 부담이 체력적인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경기적인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그런 라치오의 모습이고 프루시노 같은 경우에는 실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고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치오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리그가 있었던 라치오였고 홈에서 우디네스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면서 안 그래도 얇은 스쿼드진이 좀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시노를 만난 건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선은 무승부까지는 저는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울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뭐 상대가 수비적으로 워낙에 좀 답이 없는 프로시노기 때문에 라치오가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좋지 않은 경기력과 원정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런 이 체력적인 부담까지 봤었을 때는 저는 라치오의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됐어야 됐다라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치오가 질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시노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14위, 셀타비고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세비야가 더 좋습니다. 셀타비고도 나쁘진 않긴 한데 세비야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죠. 특히나 홈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도 강팀 상대로도 좀 잘 비비는 모습들 지금 상황에서는 세비야가 저는 밸런스도 점차적으로 좀 잡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워낙에 좀 단순한 이런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의 원툴과 좀 불안했던 수비진에 이제 좀 이번 시즌 좀 많이 헤맸었던 팀인데 지금 최근에는 좀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아쉬운 팀이고 역습이 좀 좋은 팀인데 세비야가 지금 수비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셀타비고의 좀 불안한 수비진 특히 뭐 측면에 대한 공간들도 분명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세비야의 흐름과 공격력이라면 저는 세비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헬라스 베로나 대 AC 밀란의 경기고요. 밀란은 2위, 헬라스 베로나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AC 밀란이 압도적으로 강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밀란이 좋습니다. 근데 헬라스 베로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도 많이 좀 안정감을 최근 경기들에서는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밀란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그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특성상 이 경기는 좀 조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 는 밀란이 워낙에 좀 유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밀란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헬라스 베로나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밀란을 막아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밀란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워낙에 좋아서 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밀란이 그래도 이 경기 잡아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스 베로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라스팔마스 대 알메리아의 경기고요. 라스팔마스는 9위, 알메리아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라스팔마스가 더 좋죠. 라스팔마스 지난 경기 좀 빌바오 상대로 기대를 했었던 팀인데 맥없이 좀 무너졌던 부분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뭐 상대가 알메리아라서 사실 뭐 라스팔마스의 공격 패턴이 좀 단순하긴 하죠. 크로스와 세트피스인데 그것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알메리아의 수비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잘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스팔마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11위, 발렌시아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흐름은 뭐 두 팀 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승리하긴 했지만 유럽 대항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비아레알의 폭발적인 득점력, 비아레알이 시즌 초반에 이 정도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흐름적인 부분들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상승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발렌시아가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는 믿을만한 팀은 아니고, 비아레알의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자면 저는 비아레알의 원래는 단통 승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고, 또 상대팀이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렌시아라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고 비아레알에게 있어도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 스쿼드가 두터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적인 부분들을 노려봤었을 때는 저는 이 무승부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승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은 것 같고,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아탈란타는 6위, 피오렌티나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아탈란타가 더 흐름이 좋죠. 뭐 피오렌티나도 나쁘지 않은데 아탈란타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 다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팀 다 유럽 대항전을 치렀을 때는 사실은 어느 팀이 이기든 이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좀 많아요. 한마디로 좀 이변이 나올 때도 좀 있는, 종종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저는 승무패로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의 부분들이 좋은 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워낙에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배당이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최근에 올라온 이런 득점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탈란타 상대로도 분명히 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탈란타가 어쨌든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강한 부분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던 이런 유럽 대항전에 대한 그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부분들과 피오렌티나의 최근에 좀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배당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라요는 16위, 베티스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베티스가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베티스가 더 좋죠. 사실 이 경기를 의심하기에는 라요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좀 베티스 쪽으로 강하게 좀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좀 이게 맞나 싶은 배당이 나왔습니다. 뭐 라리가가 워낙에 좀 경기력보다는 홈팀에게 좀 낮은 배당을 줄 때가 많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라요에게 2점대 초반의 배당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긴 해요.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경기력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우거나 아니면 승패 방향으로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배당만 놓고 보면 저는 라요의 단통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나폴리. 인터밀란 1위, 나폴리 7위. 그리고 맞대결 전적 인터밀란이 더 좋고요. 흐름도 인터밀란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그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두 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리그에 더 집중할 모습들을 보여줄 두 팀이고요. 뭐 사실 이 경기는 두 팀의 차이가 워낙에 커서 나폴리가 김민재가 있을 때의 나폴리가 아니죠. 저는 이 경기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는 4위, 바르셀로나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바르셀로나가 더 강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좋죠. 아틀레티코는 좀 이상하리만큼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 밸런스가 원래 나쁘지 않은 팀이었는데 지금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좀 약팀 상대로도 좀 비비거나 아니면 원정 가서 약팀에게 좀 패배하거나 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고,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원래 바르셀로나의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떨어진 부분들은 분명히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틀레티코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배낭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아틀레티코의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이 경기는 경기력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근의 흐름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바르셀로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심 없이 아틀레티코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